저는 그 로켓 라쿤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아니 지금 인류의 10명에 거의 1명 정도가 왼손잡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많아졌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몰입을 잘하는 편이에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냥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볼 때가 많습니다. 야, 저게 정말 가능하다면 어떨까? 특히 생물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전공이다 보니까 말이죠. 얼마 전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가오갤 3에서 나오는 그 로켓 라쿤이라고 있잖아요. 미국 너구리죠. 두 발로 서 다니죠. 제가 서서 다니는데 과연 쟤는 오른손잡이일까 왼손잡이일까, 어느 손을 잘 쓸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쟤는 영화 속에서는 분명히 오른손잡이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라쿤은 너구리가 아니죠. 미국 너구리예요. 분류학적으로도 미국 너구리과. 우리가 말하는 너구리는 개과예요. 그러니까 과가 달라요. 생물학적, 분류학적으로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동물이거든요. 자, 일단 발을 한번 볼까요? 예, 너구리는 말 그대로 개발바닥하고 비슷하죠. 예, 라쿤을 보세요. 딱 들고 있는데 진짜 언뜻 우리 손처럼 보입니다. 라쿤은 원래 그 인디안 말에서 유래했대요. 그 라쿤이 인디안 말로 냄새를 찾는 손이라는 그런 뜻이라는데요. 실제로 이 라쿤은 민감한 요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지 발가락이라고 해야 될지, 가오갤로 얘기하면 손가락이죠. 이거를 넣어서 움직여서 먹이도 잡고 뭐 그런다네요. 그리고 이 사육하는 라쿤의 경우에는 먹이를 주면 그 먹이를 잡아서 물에 적셔 먹는 그런 행동을 보인대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라쿤이 씻어 먹나? 아니면 물에 적셔 먹나? 이제 그렇게 보고 싶지만 실제로는 원래 야생에서는 물에서 먹이를 잡아먹는 습성이 있었는데 사육할 때는 그게 안 되니까 먹이를 잡아먹는 습성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손 얘기가 나온 김에 라쿤이 우리처럼 손을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우리 손이 이거 대단하거든요. 이 손이 왜 대단하냐면 일단 우리 몸에 있는 뼈 개수가 총 206개예요. 우리 손에 한 손에 뼈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손을 이루는 뼈가 무려 27개예요. 그러면 양쪽 손을 합치면 54개가 되잖아요. 그럼 206개에서 54개면 이거 4분의 1이 넘는 뼈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어요. 정교하죠. 또 엄청나게 신경망이 많고 발달해 있어요. 촉각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우리 찔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모기한테 손금을 내면 정말 괴롭잖아요. 신경이 많이 몰려 있고요. 또 땀샘도 많죠. 땀은 적당히 놔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잡고 하는데도 미끄러지지 않고 편리하게 물건을 잡고 옮기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떤 동물도 안 되는 거예요. 유인원류도 안 되고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우리는 엄지가 모든 손가락과 이렇게 맞닿을 수 있어요. 엄지가 모든 손가락과 맞닿을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사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그게 대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21년에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인간 엄지에 이 엄지가 이렇게 맡아올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진화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손재주가 어떻게 진화했을까를 분석한 그런 논문이에요. 화석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요. 저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류의 손가락이 이렇게 맞설 수 있는 이 능력은 대략적으로 한 200만 년 전쯤에 우리 사람 속, 호모 속에서 진화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도 어느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그 힘이 굉장히 약해서 그렇게까지 유용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다양한 손재주는 아마 호모 속, 초기 호모에 해당하고 그냥 오랫동안 있었던 호모 날레디부터 이미 있었고 모든 호모는 이게 다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되게 흥미롭죠. 그런데요, 진화라는 거는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우리는 손이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아주 섬세하죠. 손재주가 좋아요. 대신 우리는 강인함, 견고함을 잃었죠. 현대인들 웬만하면 다 손목 터널 증후군 있죠. 손 마디마디 다 해서 아프다고 그러죠. 깠다 가면 잘 삐죠. 우린 잘 삐잖아요. 야생에 사는 동물이, 라쿤도 마찬가지죠. 걔 손 안 삘 거예요. 영화 속에서는 전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는 라쿤이 고도로 발달한 그 생명공학 기술의 그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같이 정교함을 주면서도 상당한 강인함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니까. 아, 그렇구나.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대단한 손인데 이런 대단한 손을 영화 속 로켓 라쿤이 가졌다고 가정하고 거기 어느 손잡이냐? 영화상 보게 되면은 오른손잡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질문이 저는 생각이 발전해요. 저는 그 로켓 라쿤을 보면서 하나 떠오르는 게 아니 지금 인류의 10명의 거의 1명 정도가 왼손잡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많아졌을까요? 궁금해졌어요.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우선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이게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손을 쓸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두 발 걷기가 돼야 손이 생겨야 그 다음에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호하겠죠. 그렇다면 오른손 왼쪽 선호하는 거를 보는 첫 번째는 네 발로 다니는데 가끔 일어서는 유인원류 같은 경우 침팬지도 그렇고 원래 네 발로 다니다가 서서 손처럼 쓰니까요. 걔네들도 과연 걔네들도 왼손 오른손 이 왼쪽 오른쪽 차이가 있나를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 유인원류들이 네 발로 다닐 때는 별로 선호도가 없대요. 그런데 서서 그 앞발을 마치 우리 손처럼 사용할 때에는 선호도가 있는데 거의 반반이래요. 그러니까 선호도는 있으나 그냥 우연히 절반은 왼쪽 앞발을 절반은 오른쪽 앞발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뭐 반반이면 그냥 우연히 될 수 있네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거의 9대1 비율로까지 됐을까? 갈수록 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인류학자들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보면 석기 시대에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분명히 타재 섞이건 마재 섞이건 왼손과 오른손으로 만들었으면 그 각도나 모양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한테 이런 모양을 한번 왼손잡이, 왼손을 쓰는 사람과 오른손잡이, 오른손을 쓰는 사람한테 한번 각자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모양이 다르게 나오겠죠. 좀 각도도 그렇고 깎이면이 다르겠죠. 그거를 가지고 고대 유물을 비교해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고대 유물이 현대에서 지금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만든 모양을 놓고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다가 아니 갑자기 약 60만 년 전부터는 오른손잡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은 60만 년 무렵부터는 이 석기 유물이 주로 오른손잡이가 만든 거든 모양은 나온다는 얘기죠. 잘 알려진 대로 우리 뇌는 왼쪽은 몸의 오른쪽을, 오른쪽 뇌는 몸의 왼쪽을 관장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에서를 보게 되면은요, 오른쪽 눈은 먹이를 포착하는데 왼쪽 눈은 주로 주변을 경계하는 데 쓰인대요. 그럼 오른쪽 눈은 좌뇌가 관장하고요, 왼쪽 눈은 우뇌가 관장한단 말이죠. 이렇게 좀 약간 분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류에서 이런 좌뇌와 우뇌의 기능에 약간 분할이 있다면 당연히 표류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60만 년 전에 석기 유물에서 보이는 그런 쏠림 현상은 그냥 우연히 기능의 분할이 됐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과연 무엇이 그와 같은 쏠림 현상을 유발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가설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두발 걷기 외에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거는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우리 언어 사용. 물론 뭐 유인원류도 기본적인 어떤 그 시그널은 서로 소통을 하지만 우리 같은 언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 이 많은 단어, 이 문법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 언어학자들의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대략 4만 년 전부터 동굴 벽화도 만들고 뼈에다 한번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때부터는 어떤 식의 언어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가 아니더라도 특정 걸 이렇게 지목하는 이런 거는 멀리 올라가면은 한 200만 년 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각 안 나면 그거 있잖아. 그거 거시기 막 하면은 사실 웬만한 경우 그걸로 다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알아도 그거 어쩌면 그럼 초기 언어도 그렇게 제한된 거 몇 개 갖고도 대충 그 당시에는 통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게 저의 그냥 비전공자로서의 추정이에요. 그런 추정을 해보면 60만 년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지목할 수 있는 원시적인 언어가 나타나면서 언어를 쓰게 되면 언어를 관장하는 게 주로 좌뇌가 관장을 하니까, 그래서 좌뇌가 항도적으로 더 언어를 사용하면서 발달하면서 오른손잡이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의 추정이 아니고 오른손잡이가 현재 가장 많은 거에 대한 유력한 가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기하죠?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모든 문화권에서 우리가 오른손은 바른 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에서도 right hand, right는 오른손도 있지만 옳다는 뜻도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동안 모든 문화권에서 오른손잡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건 아마 오른손잡이가 다수니까 그랬지 않나 싶어요. 다수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이건 아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오른손 왼손잡이는 그냥 우리의 피부색 차이나 혈액형 또는 곱슬이냐 직무냐 이런 차이처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특징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어느 게 좋고 나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서로의 특징, 서로의 개성을 서로 존중하고 내가 잘하는 거 갖고 서로 보완하고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